윤서는 10년 동안 거짓말을 이어왔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병실에서 사라진 유일한 증인, 그리고 남겨진 한 분장. 다음은 강민호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5화 거짓말의 이유. 다음날 아침, 지수는 다시 호텔을 찾았다. 어젯밤 자신의 얼굴까지 사진에 찍혔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혼을 앞둔 지금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윤서의 일도, 검은 승용차의 남자도, 모든 것을 끝내야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호텔 프런트 직원은 뜻밖의 말을 했다. 새벽에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목적지는 말씀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계산만 하시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때 민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 씨 만났어? 아니, 내가 다시 찾아볼게. 지수는 곧바로 말을 막았다. 오빠는 이 일에서 빠져.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내 얼굴도 찍혔어. 이제 나도 이 일에 엮여 있어. 내가 정리할게.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원래 내가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어. 전화를 끄는 지수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이제 이 일은 윤서와 민우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 역시 감시자의 표적이 되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한편 도시 외곽 낡은 요양병원. 윤서는 모자를 눌러 쓴 채 접수대로 향했다. 면회 왔습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같은 이름으로 적어드릴까요? 네. 윤서는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적었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서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창가에는 백발의 노인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박상철. 10년 전 윤서 아버지의 운송업체에서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노인은 윤서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왔구나, 수진아. 윤서는 정정하지 않았다. 네, 왔어요. 노인은 손을 내밀었다. 윤서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생활비와 약값이 들어있었다. 서랍 안에 넣은 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었다. 윤서는 늘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 박상철은 윤서 아버지를 도우려다 폭행을 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일을 잃었다. 윤서는 자신 때문에 그의 인생까지 무너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를 외면하지 못했다. 윤서는
손톱깎이를 꺼냈다. 길게 자란 손톱을 하나씩 다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카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쾅! 순간 박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윤서의 손목을 붙잡았다. 도망쳐.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왜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왔어. 아무도 없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다. 검은 차. 그날도 검은 차였어.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노인은 잠시 정신이 또렷해진 사람처럼 윤서를 바라봤다. 내 아버지가 빚진 돈 때문이 아니야. 윤서가 숨을 삼켰다. 그럼 뭐였어요?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약속만 안 했더라면. 무슨 약속이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다. 그는 허공만 바라볼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같은 시각 병원 밖. 지수는 호텔 주변 CCTV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호텔 맞은편 편의점, 택시가 멈춘 시간, 영수증 조각, 기사의 이동 기록. 하나씩 연결한 끝에 윤서가 향한 곳이 요양병원이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지수는 병실 앞에 다가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대화가 들렸다. 검은 차. 네 아버지가 빚진 돈 때문이 아니야.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윤서의 아버지, 검은 승용차, 감시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잠시 뒤 윤서가 병실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 남자가 당신 반 쫓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도 찍혔어요. 윤서는 놀란 얼굴로 병실을 돌아봤다. 자신보다 먼저 노인을 걱정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저분이 증인이에요? 윤서는 침묵했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이유도 저분 때문이에요? 윤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하면 저분이 위험해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민우 씨에게 알려야겠어요. 윤서가 다급히 손을 뻗었다. 안 돼요. 왜요? 민우 오빠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왜 문제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수는 처음으로 알았다. 윤서가 숨기는 이유는 자신이 아니었다. 민우였다. 민우가 또다시 사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윤서는 그대로 말을 잃었다. 10년 동안 옳다고 믿었던 선택, 그 선택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마음을 흔들었다. 윤서와 지수가 병원을 떠난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박상철은 그를 보는 순간 몸을 떨기 시작했다. 남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조용히 앉았다. 위협하지도 않았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10년 전 창고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는 윤서의 아버지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이 사람 기억합니까?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이내 사진을 거칠게 밀어냈다. 그 사람은 죽었어.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잠시 생각이 잠긴 남자는 사진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윤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박상철 환자분이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은 비어 있었다. CCTV에는 노인이 혼자 병원을 나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박상철은 혼자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누군가 부축한 흔적도 없었다. 외부 방문 기록도 없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를 바라봤다. 그 위에는 낡은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10년 전 윤서 실종 기사였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에는 빨간 펜으로 둥근 원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강민우입니다. 윤서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노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고 누가 민우를 다음 대상으로 지목한 것일까? 6화 검은 파일에서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